안녕하세요. 기숙사 채널 아키안입니다. 지난 1월 27일 기숙사 시험을 모두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신 것으로 생각하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32회 문제 분석 동영상인데요. 그동안 몇몇 학원이나 개인분들이 분석하신 걸 봤는데 저는 지난 10년간 정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그런 현상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미 위주나 휘발성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전국에 계신 우리 건축 시흥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을 잡거나 그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꾸준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32회 출제됐던 일단 용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동영상은 용어 문제를 위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보면 1번 문제 보면 건축물 축조 시 건축 기준 허용 오차. 이런 문제는 사실 안 나왔던 문제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차수별, 그러니까 신기술 선정 시 차수별 심사 기준. 이 차수별 내용을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3번은 너무 쉬운 문제고, 4번은 위험성 평가 절차.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문제죠. 지난 동영상 보시면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나왔습니다, 결국은. 잭서포트는 너무 쉬운 문제고, 비파기 검사 중 침투탄산 검사 시 유의사항. 자, 요 문제도 사실 예전에 봤던 문제인데 언젠가 나왔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적구조. 예. 그래서 요 문제도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전 과정 평가, 그다음에 데크플레이트 걸침 길이와 시공시 이상 요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거 시공적인 문제인가? 어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래 유고 성능 저방서율 이건 나왔던 문제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고. 그다음에 지하 안전성 평가 불리미 평가 항목. 안전성 평가 불리미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골재 표면수율. 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장기인 그 선생님 책에 나왔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요 문제가 나왔네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용어책이 있긴 한데 잘 안 봤던 부분인데 요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철근 배립 시, 조립 시 피복 두께 및 이음 위치.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잘 써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1번부터 13번 문제를 보면 처음에 1번부터 쭉 풀 때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기준 허용 오차. 다른 어떤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뭐 건축사 시험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건축사 시험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게 건축 시공기사에 나올 만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런 어떤 심사 기준,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전과점 평가, 이런 어떤 제도나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현상이라고 발생되고, 무엇보다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그 전반적인 분위기와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용어는 1교시가 13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봤을 때 상, 중, 하로 나눈다. 상은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 중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 좀 풀기 어려운 문제, 또는 새롭게 나왔지만 풀기 좀 쉬운 문제. 그러니까 하는 기존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많이 반복이 됐던 문제. 이렇게 그런 것들의 제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그래서 보통 337이었어요, 용어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중간 정도 나오는 문제가 3문제, 4문제,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기출문제 위주가 한 6, 7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상, 이 5문제, 중이 4문제, 하가 4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문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봤을 때, 아이고야, 이게 용어는 좀 쉬운 문제가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스갯소리로
132회 시험 치시면서 1교시 때 곡소리가 좀 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웃을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심각하게 하셨겠지만, 1교시 시험 치고 나서 굉장히 낙담을 하신 분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 넘어가면 문제가 비교적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 교시마다 이제 서술 문제 6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술 문제는 하가 몇 문제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2교시, 3교시, 4교시, 제일 쉬운 문제가 3문제, 4문제, 2문제죠. 그렇다면 4문제를 골라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교시, 3교시는 골라서 쓰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4교시가 좀 어렵게 나왔지만 실제 중 문제가 또 2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서술 문제를 좀 평이하거나 오히려 많이 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용어 문제는 좀 어려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라든지 어떤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종락원에서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제 반을 이제 그 할애를 받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용어 수업할 때 이거 내용을 좀 바꿔야 되나? 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교재는 용어 교재는 업데이트를 많이 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타 학원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 교재가 공부를 해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나 법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좀 모아서 수업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금 트렌드로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생각 들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조차도 안전이나 총론적으로 좀 가 있거든요. 그 문제만 추려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회 문제가 갖는 굉장히 그 해의 1회 문제가 갖는 굉장히 상징성이나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자, 오른쪽 난이도 분포를 보시면 1교시가 지금 보면 상중한데 왼쪽이 상이에요. 파란색이. 높죠. 오히려 낮아야 되는데 높아요. 그리고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 특히 3교시를 보시면 지금 하가 있는 오른쪽 그 중간에 있는 녹색 그래프 있죠. 굉장히 유난히 높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3교시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3교시 1번 문제가 계절 문제, 한정 콘크리트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뭐 거의 뻔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1교시를 잘 극복을 하신 분들은 2, 3, 4교시 때 시험은 그나마 좀 편안하게 시험 치셨을 거라 생각되고 1교시 때 굉장히 긴장을 하시거나 당황하셨던 분들이 2교시, 3교시, 4교시를 가시면서 좀 그 흐름을 깨진 분들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용어 문제와 서술 문제가 극명하게 좀 갈렸고 용어 문제는 좀 다소 어렵게 서술 문제는 다소 좀 쉽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거를 되돌아가서 보면 지금 문제 2번, 5번, 6번, 7번, 10번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어떠한 그 공통점이 있을까? 이 보시면 이게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용어 문제에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적일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의적이진 않고 지금 출제위원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를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좀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들어가서 보면 건축물 축조 시 건축 기준 허용 오차 이거는 건축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 시행 규칙에도 나오고 한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분들 중에 건축사 시험이 나온다 하는데 건축사 시험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예, 건축사 시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건축사 시험은 계획성을 묻거나 그다음에 작도 그다음에 이런 어떤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묻지는 않는데 요 문제가 나왔다 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측량을 하더라도 GPS 측량을 하는데 오차가 좀 많이 생겨요. 요즘 그 측량기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예전의 측량기하고 달리 굉장히 정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실수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허용 오차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냥 왜냐면
그냥 대지 경계나 건축성 같은 경우는 3% 보고 건축물은 2% 이래 봤어요. 나머지는 뭐 준공시 의제 처리되는 1m, 50제곱미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실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서 정리를 하시고 건축법에 대한 이거 몇 조 몇 항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건축법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의해서 뭐 허용거치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이거를 굳이 3%를 1%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라서 물론 3% 2%를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더 좋죠. 그리고 중간에 그 전제 조건이 50제곱미터나 1m에 대한 범위가 있죠. 그거는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정확하게 안 썼다 해서 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래 보지 마시고 용기 있게 쓰시고 그 법적 기준에 대해서 어떤 건축법에 관련된 기준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이 문제는 참 이게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2019년에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아예 그 소수 문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술 선정 시 차수별 심사 기준 내용은 틀리지만 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걸 공부를 해서 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같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은 제가 이제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뭐 제가 이거 할 때는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이게 안산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건설 신기술을 이제 지정을 하거나 또 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하는 걸 보면 좀 느낌이 막 컸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어쨌든 요 보면서 1차 심의위원회, 2차 심의위원회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는 그 내용대로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2차에서는 현장 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이런 어떤 차수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심사 기준이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적 유연성 평가 절차.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소장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반 수강하시는 소장님이 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절차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잖아요. 이걸 PDC를 해가지고 사전 준비, 그다음에 위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에 결정해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하는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수립 대책 이렇게 쓰시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잭 서포트예요. 이 잭 서포트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동발의 문제보다는 거푸집 동발의 문제보다는 잭 서포트 문제를 더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 반의 소장님들 사례를 좀 제가 찾아왔어요. 옛날 재작년에 하셨던 소장님들의 답변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학원에 있는 일반적인 교수에 대한 답도 있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2019년도에 그때는 이거 소술 문제 나왔는데 잭 서포트 강간 서포트 시스템의 특징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나와서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소술 문제가 지금 요거 문제로 나왔죠. 예. 근데 이것도 2019년도에 나왔네요. 자, 요것도 보시면 이거는 면진구조 계획시 고려사항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것도 보면 2019년도에 이거 소수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염색집도 탐성검사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때 했던 답안 그대로 올렸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어떤 해설 내용도 뭐 이런 어떤 그림이나 검사 방법에 대한 사실 내용들을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다. 저는 차라리 MT가 오히려 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 문제도 보시면 지진에 대응하는 면진구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죠. 예, 가끔 이게 좀 자주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 하는데 이것도 2019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건물의 진동제어 기법에서 설명하는데 진동제어 기법이라 하면 면진하고 재진이거든요. 이번에 면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납하고 면진 받침이 있는데 그 납하고 철판하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놓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강세 이제 공받침 요런 두 개의 어떤 기본적인 두 개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재진장치는 그 TND라든지 TLD 같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나오고 면진 잔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올 건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때 예견을 할 때 이거 시험 바로 직전에 지진에 대해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지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내진보다는 재진, 면진에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면진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출제 방향 맞는데 저는 재진이 더 나오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면진이군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설공사에서 전과정 평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이래서 돼 있는데 답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그 LC 과정은 제가 좀 답을 새로 좀 만들어서 칼라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재 생산 단계, 건설 시공 단계, 건물의 사용 및 유지 관리 단계, 그다음 마지막에 건축물 해체 단계, 요런 단계에서 이제 하는 단계들을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또 저렇게 쓰고 풀어 쓰고 또 추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쓰시는 게 맞죠. 상세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데크플레이트 걸친 길이와 시공시 유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을 물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시공 문제다 이래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도 제가 그래 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잠시 살펴보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부에 보시면 2023년 11월 14일 날 어떤 게 그 기준이 개정이 됐냐면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동발의 안전 기준이 좀 개정이 됐고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을 가진 규칙의 내용이 보완이 됐죠.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시공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슨 문제예요? 안전 문제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사실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받아온 건데 이게 안전기술사 문제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12월에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 예방 안전자금 안내서라고 배포가 됐고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참고로 해서 데크보 건칭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내용이 지금 오른쪽 답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게 안전기술사 문제도 이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좀 저도 많이 좀 유심히 살펴봤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공사 요구 성능 및 저방사 유리의 특성. 이게 로이잖아요. 로이.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좀 찾아봤더니 이것도 2019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유리공사에서 로이의 코팅 방법, 특징 및 적용성이자 이게 지금 답안을 보시면 이거거든요. 그 소프트하고 하드로이 유리 방식인데 장단점이 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답이 그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제가 이거 그 분석하고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뭐 생각을 좀 해봤죠. 자, 지금까지 계속을 봤을 때 이게 2019년도가 어떤 해였길래 이 문제가 좀 용어 문제 많이 나왔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 한 5문제 이상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래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만든 게 아니고 그때 2019년 자료를 정리를 했던 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117회 그때 첫 해 용어가 544, 118회는 364, 119회는 517이죠. 용어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물론 서술도 어렵게 나왔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 제 기억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해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이후로는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123회, 125회 이렇게 할 동안에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술사 문제 이렇게 쉽게 나왔대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나왔는데 그 어렵게 나올 직전, 어렵게 쉽게 나오기 직전의 문제가 2019년 문제였고 그 19년 문제가 좀 논란이 좀 있었죠.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2017년 좀 어렵다가 쉬웠다가 2019년 또 어려워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매년 조금 분위기는 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 요 내용을 좀 보시면 특히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왼편에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이거 그때 분석했던 내용을 모아온 거거든요. 참고 자료로. 보시면 1번부터 4번 문제 보시면 다 2019년 문제죠. 무슨 문제예요? 안전 관련 기출 문제죠. 그래서 건축물 안전 진단 절차, 그 MSDS, 그다음에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 DFS죠. 뭐 그거 말고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이번에 타워 크레인 문제 나왔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나올 거로 했어요. 이거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타워 크레인의 구성 요체 유형 제 원인이지만 제가 분명히 이게 아니고 그 설치 해체 관련된 그런 유의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문제가 꼭 토시 하나 안 바뀌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웃었습니다, 속으로. 했는데 뭐 기뻤다기보다는 아하, 그렇구나라고 제가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오른쪽 문제는 이제 뭐 그 이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어쨌든 요런 안전에 관련된 이슈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도 좀 나왔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2024년 건축시공기술사의 출제 문제의 특징 및 방향이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며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2019년 문제를 그대로 베꼈대요. 이렇게 휘발성 있고 흥미 위주로 이야기하보다는 고민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최근에 기출 문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년 내에 나온 문제는 출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제된 문제 중에 논란이 있었던, 특히 작년에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 문제는 그런 문제나 형식은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문제 형식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예 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형식을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1월 27일 나왔던 문제 형식의 내용은 그대로 나온다. 즉 무슨 말씀이냐? 작년에 나왔던 내용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참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했던 문제 방향이랑 형식도 다 이제 배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충실하게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래서 최근에 나와서 이제 문제 중에 가장 근래에 나왔던 1, 2년간 문제들은 아예 뭐 거의 근처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문제가 많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래서 보통 4년 전후에 있었던 그 어떤 문제들. 지금 19년이면 2014년이니까 만 4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출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총론 안전 문제가 다수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좋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건축시공기사가 안전까지 다 담보하고 품질을 담보해 나가면서 공기 내에서 또 원가를 맞춰나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안전기술사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안전기술사 문제라고 독점을 하지 않고 우리도 시험 문제 출제낸다는 것을 좀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토목기술사, 시공기술사 문제들이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건축시공기술사 문제로 넘어오는 기초나 그런 관련해서는 흙에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안전 쪽의 문제들을 많이 좀 살펴보시고 그런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이거 안전에 관련돼서 법령 제도는 따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예, 1월 반에서. 그렇게 안 하면 저도 못 따라가요. 이게 책에 학원 교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하시는 분 계시면 이거는 좀 따로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트렌드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충실하게 하시고 꾸준하게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현실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률을 높여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뭐 무조건 뭐 요령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꾸준히 하시고 전반적으로 깊이를 가지되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하는 건 또 맞거든요. 요번에도 특히 안전과 관련 법령 제도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냐면 시사성이나 계절성 문제는 출제가 좀 자제되고 있다. 이거는 올 한해 문제, 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3, 4년 전부터 시작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절 문제가 겨울일처럼 1월달 문제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적산호도 나왔는데 그다음에 온도 균열 지수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사성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 사고에 대한 이슈로 직접적으로 문제를 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좀 출제하는 성향이 있다. 사실 아까 그 골재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표면 함수율. 사실은 저는 골재 문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골재에 관련된 아그리스라는 그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골재 분지 관리 시스템이 지금 문제 나올 거라 제가 예상을 했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133이나 134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사실 조금은 좀 이렇게 의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절기 같은 계절적인 문제는 출제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넓은 범위 내의 용어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느낀 게 용어 문제는 기존 기술사 범위를 넘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씀드려 용어 문제는 이제는 학원 교재만 갖고 공부하시면 부족할 겁니다. 왜 이번에 새로 나온 문제가 5문제였어요. 13문제 중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 기존의 기술사를 계속 그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용어 문제든 서술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서술 문제가 예전에 이제 용어 문제로 넘어오는 그런 트렌드는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술 문제가 용어 문제로 많이 넘어오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나 법률들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면 항상 우선순위, 0순위 또는 1순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 위주로 공부하시면 좀 위험하다. 예, 옛날에 용어책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거의 1000문제 가까운, 심지어는 1000문제가 좀 넘어서 지금 1050문제, 1100문제 정도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그거 나온 걸 다 하셔서 공부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확률 높은 쪽으로 공부를 하시되, 좀 전반적인 개념을 잘 잡으시고 내용을 잘 공부하시는 위주로 하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신기술, 그 다음에 신자재 문제 이런 것은 잘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신기술 지정제도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 제도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래도 저는 이거는 빼진 않지만 요 문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사실 이게 나오면서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보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건축시험기사로 출제하셨던 분들께서는 최근 문제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시되 안전에 관련된 새로운 이슈나 법령들을 추가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했던 그런 실수를 좀 범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형식은 전통적인 문제 형식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걸 깊이 할 수는 없으니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 부분을 좀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좀 하시고 현장 출신도 좀 계신 것 같고 문제 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많이 좀 제가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반 소개를 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2월 18일 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 제 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인데 실제적으로 4시 반에 마칩니다. 예, 하고 요런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하니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종로 수업이 다 안 되더라도 공개 강의를 하면서 좀 질의응답을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건축 시공기사가 뭐 어떤 또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그걸 사회에 진출해서 써먹을 수 있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자입니다. 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궁금해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도 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할 테니까 좀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그 뒤에 만약에 2월 18일 안 되신 분들은 그 뒤에 오시면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 학원에 이야기를 해놔서 제가 오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공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시되 2월 18일 날 가능 오셔가지고 같이 모였을 때 좀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공부를 특히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 오셔도 좋아요. 저는 우리 반에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니까 좀 뭐 말씀드리고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 반이 뭐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종로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 많죠? 예,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시험이 어쨌든 좀 어려우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시험 친다 고생하셨고 어쨌든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라도 오셔가지고 공부 스타트를 먼저 하시고요. 합격하시면 하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더 환영을 합니다. 제가 잘 잡아드려서 하도록 하고 제가 안 맞거나 좀 다른 부분에서 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굳이 또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잘 듣고 또 의지가 있으시면 저하고 뭐 꾸준히 공부하시면 빠른 시간 내 성과가 있겠죠. 자, 앞으로 시험 치신다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계속 찾아뵙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